메커니즘 디자인 theory는 내가 봤을 때 학부에서 다룰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게다가 시간이 우리는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해요. 일단 메커니즘 디자인 프로블럼이 뭔지, 플래너가 원하는 달성하고 싶어하는 오브젝티브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메커니즘을 게임 룰을 디자인해가지고 그걸 달성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딱 두 가지만 우리 기억하는 걸로 해요. 그게 뭐냐면은 주어진 상황은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여기 슬라이드 보면은 뭐 우리가 voting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contract, auction, public project, 그 다음에 environmental standard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있는데 괜히 여러 가지 컨텍스트 다 얘기하느라 뭐 제너럴한 거 얘기하느라 이러면 시간 다 갈 것 같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public good provision 일단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리고 공공재를 조달하려고 하는데 플래너 입장에서는 V1, V2를 모르는 거 사람들이 이 공공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만큼 가치를 가지는지 모르는 상황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첫 번째 이 상황이랑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할 조세 그 두 가지 상황만 딱 생각한 다음에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메커니즘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번 월요일 시간에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Grove's Yard Theorem, Yard Mechanism 이거 이제 좀 얘기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얘기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뭐냐? 과연 이 Grove Yard Mechanism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efficient allocation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efficient allocation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에이전트가 있다. 그러면은 각 에이전트가 이 퍼블릭 굿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cost는 주어져 있고 그래서 V1 플러스 V2가 6보다 같거나 클 때 이때만 조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efficient allocation이죠. 그러니까 이 V1, V2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사람들한테 각각의 트랜스퍼, 이만큼 부과하는 걸로 하자. 이 트랜스퍼를 잘 디자인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내가 공공재에 대해서 얼마큼 가치 느끼고 있는지 그거를 그대로 리뷰라는 게 dominant strategy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이거 6-mg 이거 바뀌었죠. 고친다고 까먹었네. 그렇게 바꾸고 나면 트랜스퍼 룰을 그렇게 잘 정하게 되면은 두 명의 에이전트가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주민은 true value가 5, 첫 번째 주민은 true value가 2 이렇게 됐을 때 truthfully report 하는 게 그래서 각각 2랑 5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게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커니즘의 가장 커다란 약점은 그때 마지막 시간에 월요일 마지막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budget balance. 만약에 공공재를 건설하는데 C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C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모은 돈의 총합이 이거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budget deficit 한마디로 이걸 이제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 사람들만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버짓 밸런스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커다란 약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과연 이거에 대한 어떻게 각각의 그 에이전트들이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트랜스퍼를 이렇게 디자인함으로써 어떻게 사람들의 그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일리시트 할 수 있는지. 자, 이제 그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때 잠깐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자, 여기서 어브젝티브는 뭐냐? 플래너의 어브젝티브는 efficient allocation이죠. 공공재 조달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efficient allocation.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의 objective function은 뭐냐면은 social welfare를 극대화하고 싶어. efficiency니까요. 그러면은 조달함으로써 발생되는 social surplus는 사람들이 n명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true value가 VI로 각각 에이전트 I마다 VI로 주어져 있다. 그럼 이거 I는 1부터 N까지죠. 이게 조달함으로써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여기서 발생하는 전체 밸류죠. 그리고 나서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마이너스 2 이걸 빼준 거죠. 이거를 극대화하고 싶어요. 극대화.
근데 뭐에 대해서 극대화하라는 거죠? 아이고, C는 이미 주어져 있고, 조달 비용은 주어져 있고, 사람들이 그 공공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느끼는지 이것도 주어져 있어요. 그럼 플래너가 결정하는 건 뭐냐면 바로 조달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K라고 표시했는데, K가 1이면은 굿이 이제 produced 된 다음에 provide 되는 거, produced. K가 1이 의미하는 게, 그 다음에 K가 0 의미하는 게 not produced. 조달 안 하는 거. not produced.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극대화할 건 이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조달을 하면은 요만큼의 서플러스가 생기는 거고 조달을 안 하면은 제로라는 서플러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이걸 극대화하는 기준 그거는 그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사람들의 가치가 true value의 합이 C보다 크면은 같거나 크면은 K는 1로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K는 0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발생하는 서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인데도 굳이 K를 1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서플러스를 생기게 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플래너의 objective. 그런데 각각 에이전트의 objective는 뭐냐? 자신은 나는 소셜 서플러스 신경 안 써. UI만 신경 써. 나의 유틸리티만 신경을 쓰죠. 유틸리티는 어떻게 결정되냐? K가 1일 때 조달이 됐다? 그러면 나는 같이 VI만큼 느끼고 마이너스 TI가 생기죠. 트랜스퍼만큼 돈을 내야 돼. 마이너스 TI만큼. 조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아이고 그럼 모든 일이 다 없어졌네. 그럼 제로. 자, 플래너의 오브젝티브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체 서플러스에다가 그러면 K가 1일 때, 그 다음에 K가 0일 때는 제로. 각각의 에이전트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TI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 줬냐면은 TI를 C 마이너스 각각의 에이전트가 나의 willingness to pay. 공공재 건설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낼 용의가 있다. 이 메시지를 보낸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 각각의 메시지의 합인데 어떤 합이냐? I는 제외한 채로. 에이전트 I는 제외한 채로. 그러면은 이렇게 트랜스퍼를 하면은 각 에이전트가 나의 willingness to pay를 어떻게 보고하냐면은 정확하게 true value만큼 이렇게 보고하는 게 dominant strategy라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면은 에이전트 I가 내야 될 총 그 합은 그 트랜스퍼는요. C-MJ를 VJ로 바꿀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거를 여기다가 요 TI에다가 대입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그러면은 전체 합에다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오케이. 그래가지고 결국에 플래너가 원하는 오브젝티브랑 각각의 에이전트가 극대화하려고 하는 오브젝티브가 서로 일치하게 돼요. 서로 트랜스퍼를 이렇게 정함으로써 이게 perfectly aligned, aligned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매직이거든요. 바로 이 Grove's mechanism 또는 Grove's led other mechanism 여기서 하나의 매직이 뭐냐? 어떻게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냐? 플래너가 원하는 그 오브젝티브랑 각각의 에이전트가 원하는 오브젝티브랑 서로 일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가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는 이 트랜스퍼를 잘 조정함으로써요. 자신의 유틸리티인데 이 유틸리티를 전체 소셜 서플러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서플러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리포트를 해야 되느냐? 원래 내가 이제 리포트를 만약에 MI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전부 다 truthfully 리포팅을 하게 될 텐데 이게 C보다 크면은요. 그러면은 allocate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allocate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바로 플래너가 극대화하려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플래너랑 똑같이 움직이려고 하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극대화되는 거냐? true value가 C보다 클 때 produce 하는 게 social surplus를 극대화시키는 건데 내가 그럼 괜히 나의 valuation을 misreporting 함으로써 misallocation이 발생하면은 이 utility가 줄어드니까 즉 surplus가 줄어드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의 MI를 나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냐면은 true value만큼 이렇게 보낸다는 게 여기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트랜스퍼를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요렇게 자, 요거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C-MJ 이거 MJ는 뭐냐? MJ의 합이요. 전체 클리어 코스트가 C인데 거기서 MJ, J는 I. 근데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어떻게 리포팅 하냐면은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냐면은 true value만큼 리포팅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거 그때 잠깐 월요일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에이전트 I를 제외하고 퍼블릭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의 합이죠. 그 다음에 이건 총 조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데피시트이 생긴 거야. 이만큼의 데피시트. 소셜 서플러스가 총 발생하는 건 얼마냐? 이만큼인데 J는 전부 다 더한 거죠. 근데 여기는 에이전트 I를 제외해 줬으니까요. 요거랑 비교해 봤을 때 요만큼이 부족한 거예요. 총 얻을 수 있는 서플러스에 대해서. 그렇죠? 그만큼 에이전트 I가 지불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MI를 에이전트 I가 어떻게 자신의 willingness to pay로 리포트 하냐면은 정확하게 자신의 true value만큼 VMI만큼 리포팅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efficient allocation 만들어줄 수 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트랜스퍼를 정함으로써 각각의 에이전트가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그 오브젝티브랑 플래너가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그 오브젝티브를 정확하게 얼라인드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요. 똑같아. 모든 inefficiency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피그비안 텍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원래 뭔가를 결정할 때 이게 소셜 펑션을 이거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경제 행위를 했을 때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일 때 소셜 커스트를 생각해야 되는데 각 개인은 소셜 커스트가 뭐지? 먹는 건가? 나는 그냥 프라이빗 커스트만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미스얼라이먼트가 있죠. 그럼 피그비안 텍스를 얼만큼 매기느냐? 이거랑 이거랑 정확하게 일치하기만큼. 원래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을 때 프라이빗 커스트가 더 작죠. 아래보다. 내가 이만큼 경제 행위를 했는데 그만큼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발생해.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내가 회수하지 못한 어떤 소셜 커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엑스터널리티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죠? 이 차이만큼 피그비안 텍스를 부과를 해. 그래가지고 얘 커스트를 더 이상 프라이빗 커스트가 아니고 소셜 커스트랑 정확히 같게 만들죠. 온라인 시켜버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익스터널리티로부터 발생하는 inefficiency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이것도 똑같아. 아이디어가 전부 다 똑같아요. 에이전트 I가 나는 내 유틸리티만 신경 쓰는데 이거를 트랜스퍼를 잘 컨트롤 해가지고 정확하게 온라인 시켜버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각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여기서 inefficiency의 source는 뭐죠? 잘 생각해 보면은 externality일 때는 내가 한 경제 행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social cost가 발생해서 inefficiency가 발생하는 거고 이 public provision에서 발생할 수 있는 inefficiency는 뭐죠? 내가 value가 10인데 true value가 10인데 일부러 낮게 그 value를 understate 할 인센티브가 생기죠. 왜냐? 내가 많이 valuation 높다고 얘기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걷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걸 낮게 얘기함으로써 나는 나의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고치냐? 즉 에이전트가 각각 최대 난 이만큼 낼 용의가 있는데 이게 나의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인데 이걸 어떻게 그대로 리뷰하게 만드느냐? 똑같이 오브젝티브, 개인의 오브젝티브랑 플래너의 오브젝티브를 온라인 시킴으로써 아이디어가 이게 컨텍스트는 서로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아이디어가. 잘 읽어보면. 오케이. 질문 있을까요? 질문. 그래서 왜 버짓 밸런스가 발생하는지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각 에이전트가 얼만큼 내냐? TI는 C에다가 VJ 자신 제외하고 요만큼 내는데 그렇죠? 그럼 누가 많이 내고 누가 적게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메커니즘 하에서요. 만약에 사람들의 밸류에이션 총합이 이 조달 비용을 그걸 충당하는데 너무 부족해. 근데 나는 되게 밸류에이션이 커서 내가 들어가면은 이 조달 비용, 이 가치의 합이 조달 비용을 넘어설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들어감으로써
에이전트 I가 들어감으로써 조달이 되죠. 그러면은 발생하는 트랜스퍼는 어떻게 되냐?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VI가 커지면 커질수록 TI는 늘어나긴 늘어나요. 그렇죠? 원래 총합은 요만큼인데 그래서 cost는 요만큼이에요. 여기 cost 전체는 이거 뭐냐 VI 다 더한 거. 그래서 efficiency를 생각하면은 조달이 돼야 돼. 그런데 나 빼고 나머지 애들 그 밸류에이션 총합을 결정하니까 보니까 C보다 작아. 요만큼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로브스 메커니즘에서 내가 내야 될 돈의 양은 요거 나머지 요만큼 내는 거죠. 요거 C에다가 사람들의 총합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총합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게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그만큼 많이 내야 되고 이게 크면 클수록 나 빼고 이미 벌써 조달 비용이 충당이 되네. 그럼 나는 오히려 돈을 받죠. 만약에 이게 나를 빼고 사람들의 가치의 총합이 조달 비용보다 더 커요. 그럼 TI가 마이너스 값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TI라는 거는 내가 오히려 그 플래너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보조금. 자,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인투이션이 되게 간단해요. 즉, VI가 나를 제외한 사람들의 그 가치의 합이 되게 작았을 때에는 내가 그만큼 많이 내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밸류에이션이, 퍼블릭 콧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대방보다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난 조달 안 되면 안 돼. 이거 무조건 다리 건설해야 돼. 안 그러면 출근 시간이 3, 4시간 걸려. 무조건 해야 돼. 그런 사람은 돈을 많이, 다리가 건설되든 말든 나는 섬 안에서만 지낼 건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요. 자, 왜 그럴지 잘 생각해 보면은, 누가 더, 누구한테 그 가치, 이 true value를 illicit 하는 게 그만큼 힘든 건지 잘 생각해 보면은, 가치가 높은 사람은 조달이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정보를 쉽게, 얘 true value가 그만큼 높다는 걸 쉽게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치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문제거든. 걔네들은 내가 어차피 끼어드나 안 끼어드나 공공재는 건설이 될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프리라이딩 인센티브가 그만큼 커지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정보를 끄집어내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추가적인 보조금을 줘서라도 돈을 그 정보를 이제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퍼가 TI가 언제 0보다 작게 되느냐? 트랜스퍼는 내는 돈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게 음액값을 갖는다는 거는 정부로부터 그만큼 보조금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0보다 크게 되는 거는 일단 VG 사람들의 나를 제외한 사람들의 가치의 총합이 조달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 하지만 나 빼고도 충당이 돼? 아이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죠? 나 빼고도 충당이 돼. 그럼 나의 밸류에이션 당연히 나는 가치 없다고 얘기하죠. 난 당연히 프리라이딩 하죠. 프리라이딩 하는 인센티브가 그만큼 커지게 돼요. 나를 빼고도 사람들의 가치의 총합이 이미 벌써 조달 비용을 충당하고도 넘쳐. 그럼 내가 굳이 truthfully 그 리비랄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트랜스퍼가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음액값 그 말은 내가 플래너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는 자 이 메커니즘의 또 다른 그 implication 중요한 implication은 뭐냐면은 efficiency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efficiency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나의 밸류에이션이 이만큼 원래 되는데 그거보다 낮게 이렇게 행동할 인센티브를 방지를 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첫 번째 그 여기 bullet 포인트에 나온 strategy preference. 그래서 이 strategy preference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돼요.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거, 쉽게 빼낼 수 있는 거는 돈을 주지 않아도 정보를 빼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그 사람으로부터 true information을 빼내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정보의 가치거든요. 정보의 경제적 가치. 그렇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 사람들한테 모든 돈을 다 모아봤자 그 퍼블릭 것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충당을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적
strategy preference, 그 다음에 efficiency, 그 다음에 budget balance. 이 세 가지 목적을 전부 다 충당시키는 건 되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마치 LOA impossibility theorem, 이게 그 바람직한 소셜 웰페어 펑션에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었죠. 여러 가지 엑스임을 다 만족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왜냐? 서로 간에 그게 이제 incompatible 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strategy preference, efficiency, budget balance.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맞춤시키는 건 힘들다?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레오니드 호로위치 2006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요. 이분에 의해서 1975년도에 증명이 됐어요. 아무리 우리가 디자인을 잘 한다 하더라도 institution 또는 게임 룰을 잘 디자인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건 없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16.3 교재 그 Revelation Principle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증명은 되게 간단한데요. 이 프린시플의 증명은 되게 간단했어요. 이거 약간 좀 그 커먼 knowledge로 하나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는 게 Revelation Principle을 증명한 사람이 그 로저 마이어슨이라고요. 시카고 대학 교수님인데 이분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분 세 분이서 이제 2006년도에 이제 같이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을 이제 그 새로운 분야를 열었다는 그 차원에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 프린시플은 너무나 중요한 프린시플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증명도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이 프린시플의 스테이트먼트를 이해하는 게 약간 좀 앱스트랙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은 일단 요거는 패스하는 걸로 하고 자, 요거 패스하는 걸로 하고 조세제도라는 되게 우리가 눈에 잘 보이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때 이 프린시플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아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세 먼저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할게요. 조세는 할 얘기 너무 많거든요. 18장 보면은 교재 18장 보면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의 조세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tax revenue는 이 사람들이 돈을 근로소득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득세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는 간접세 그 다음에 회사들이 내는 법인세 이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소득세가 그 전체 텍스 레베뉴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데요. 잘 알다시피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제일 마지막에 컬럼에 나와 있는 건 누진 공제액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계 세율이 만약에 1,200만 원 이상 벌면은 나한테 1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내가 1,199만 원만 벌면은 한계 세율이 6%예요. 이거 뭐지 그러면은? 그럼 나는 1,201만 원을 버는 것보다 1,199만 원을 버는 게 훨씬 나한테 이득이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요만큼의 누진 공제, 한마디로 요만큼은 세금을 이제 그 텍스 리펀드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번다 매년 그러면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은 24%고 그 중에 내가 52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5천만 원에 0.24 그 다음에 내가 요만큼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돌려받으니까 결국에는 총 요만큼 내가 정부한테 세금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텍스에 관해서 너무나 생각할 게 많지만 우리가 가장 간단한 트레이드오프 이 정부가 세율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율을 매기면은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죠. 각 개인은 일단 내가 얼만큼 일할 건지 얼만큼 놀 건지 그걸 결정하는데요. 여기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해요. 내가 많이 근로소득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돈은 많이 벌어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내가 리저로부터 나오는 열심히 일하니까 놀 시간이 없네. 돈은 계속 벌리는데 놀 시간이 없어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생기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나는 그만큼 행복을 느끼지만 리저를 즐기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은 어디로 갔지? 돈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놀 수도 없네. 이런 트레이드오프예요. 근데 여기다 만약 소득세를 매겨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레이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근로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가지는 이 원래 트레이드오프, 레이버랑 리저에 가지는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추가적인 왜곡이 들어가기 때문에 텍스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왜곡이 발생한다. 데드웨인 러스가 발생한다. 경제학
그 프린시플 시간에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트레이드오프의 인컴 텍스는 추가적인 왜곡을 갖다 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드 앤 로스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더 중요하죠. 맨큐의 경제학 그 프린시플 생각 그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10가지 프린시플이 있죠. 그 10가지 프린시플 중에 한 가지인데, 텍세이션, 정부가 텍세이션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거는, 텍세이션의 기본적인 목적은 equity. 좀 더 너무 지금 사람들이 얘는 돈 많이 벌고 얘는 돈 적게 벌어서 이니퀄리티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조세의 목적이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그래서 부자들한테 돈을 많이 땡기면 땡길수록 얘네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아이고 능력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능력이 좋으니까 빨리 1분 1초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텍스를 매겨버리면 높은 세율을 매겨버리면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결국 나라의 경제의 이피션시는 그만큼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조세를 함으로써 에쿼티는 좋아지겠지만 이피션시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한다. 그래서 세율을 매길 때 정부가 생각해야 될 거는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세율을 매기면 각 개인들의 레이버 서플라이가 망가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왜곡이 생길 텐데 두 번째, 내가 세율을 이렇게 땡기면은 에쿼티나 이피션시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자, 그걸 생각해서 조세 이 한계 세율을 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본적인 프린시플 시간에 배웠던 여기에서 하나 더 얹을 거는 뭐냐면은 이 소득세를 매길 때요. 소득세를 매길 때, 즉 사람들은 그러면 이 테이블을 본 다음에 당연히 내가 이제 처음에 잡을 구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 본봉이 있죠. 내 베이스 페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내 본봉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하면은 이만큼의 추가 수익이 더 들어와요. 이거를 결정할 때 이 세율이 영향을 미쳐요. 왜냐? 내가 이만큼 더 일해봤자 그러면은 아이고 정부가 이만큼 떼가는데 이만큼을 떼가는데 그럼 일할 인센티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세율이 그만큼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냐면은 나의 탤런트가 있어요. 나의 탤런트 세라가 있어요. 이건 정부가 몰라. 정부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나의 탤런트를 기반으로 내가 얼만큼 나가서 돈을 벌 건지 소득을 결정해요. 인컴. 이 인컴 내가 얼만큼 버냐? 이거는 정부가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건 좀 커스트가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어떤 그런 프라이빗 인스티튜션 이런 거 자영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그 기업에서 주는 베이스 페이는 정부가 다 그걸 트래킹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세율을 매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인컴은 관찰할 수 있지만 근데 세라는 관찰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움직이냐? 나의 세라를 기본으로 그 다음에 한계 세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세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얼만큼 벌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세율이 너무 높다. 아이고 이거 뭐냐? 3억 원 초과하면 뭐야? 40%? 에이구 그럼 나는 그냥 1억 원만 벌래. 이런 식으로요.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세라 각 국민들의 탤런트 얼만큼 스킬풀한지 이 세라를 관찰할 수 없을 때, 즉 이 세라가 각 국민들의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일 때, 그러면 어떻게 이 텍스 플랜을 짜야 사람들이 능력 좋은 사람들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고, 즉 이피션시가 그만큼 덜 망가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달성하려던 목적 에쿼티, 평등한 사회, 좀 더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거는 첫 번째 트레이드오프는 이건 너무 당연하죠. 이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 세라에 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 이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잘 어드레스 할 수 있는지 이 두 번째 관해서 좀 더 포커스를 갖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이 모형은 김영세 교수님 책 19.1장에 나와 있는데요. 설명이 약간 좀 그거예요. 설명이 조금 뭐랄까 이렇게 자세하진 않거든요. 그냥 그렇게
약간 좀 답안지 작성하듯이 약간 이렇게 이제 그 글이 작성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으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이 렉처를 들으면은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뭔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경제가 두 가지 타입의 납세자로 우리가 구분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하이 타입이 있어요. 능력이 좋은 애. 그 다음에 로우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금을 걷어가려는 이 tax authority, 정부는요, 각 텍스페이어가 하이 타입인지 로우 타입인지는 관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 한 베타 정도의 프로포션으로 하이 타입이 존재한다. 즉, 하이 타입이, 각각의 텍스페이어가 하이 타입일 확률이 베타인 것만 알고 있어요. 오케이. 자, 납세자의 유틸리티는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내가 얼만큼 소비하느냐, X만큼. 그래서 여기서 X는 consumption. 그래서 V of X는 consumption으로부터 나오는 utility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utility는 증가하죠. 하지만 concave하게 증가해요. 이거는 왜 그 diminishing law of marginal utility,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요. diminishing,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인가? yes.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자, 그래서 V는 증가하지만 그거에 대한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 V 프라임, 요거는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감소한다는 거죠. V 프라임은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term이고, 두 번째 term은 뭐냐? Z는 뭐냐면은 세금을 뜯어가기 전에 세전소득. 그래서 Z는 원래 이 사람이 얼만큼 일할 건지에 대해서 나의 세전소득이 결정이 되죠. 얘 labor supply decision을 small l이라고 하면은 난 L만큼 일을 할래. 그 다음에 시간당 지금 market 그 wage rate이 W로 주어져 있을 때 W 곱하기 L이 이제 Z가 되겠죠. 시간당 W wage rate hourly wage죠. 그 다음에 내가 매일 L만큼의 시간을 일하면은 결국 Z만큼의 돈을 이제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market wage rate는 W는 시장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내가 얼만큼 열심히 일하든 이게 W는 변하지가 않고 즉 내가 L을 결정한다는 거는요. 얼만큼 일할지 결정한다는 거는 나의 세전소득이 얼마까지 내가 올릴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given W에 대해서 내가 1시간 일하면 W만큼 돈을 벌 수가 있어. L만큼의 노동을 내가 투입한다? 그러면은 WL만큼 돈을 버는 거죠. 즉 내가 L을 결정한다는 거는 나의 세전소득을 결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Z는 세전소득이요. 그래서 즉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레이버 서플라이예요. 얼만큼 일할 건지. 자,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 타입 세타로 나눠줘요. 세타로요. 자, 이 세타로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 내가 요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이 타입이라면은요. 그러니까 세라 H는 여기서 세라 L보다 큰 숫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세라 H는 4, 세라 L은 2. 내가 Z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 나한테 들어가는 커스트는 그만큼 더 적게 되죠. 로우 타입에 비해서. 로우 타입은 이만큼의 커스트가 필요하거든요. Z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커스트가 필요한데 하이 타입은 그거보다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돈을 더 쉽게 벌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각 에이전트 유틸리티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서요. 자, 이제 분석이 들어갈 건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이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건데 자, 이 유틸리티 펑션을 보고 나서 우리가 하나 캐치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각 에이전트의 각 텍스페이어의 타입별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정확히 한 번 교차해요. 자, 이거요.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example 하나 들어볼게요.
theta h는 4, 아까 전처럼 theta l은 2, 그 다음에 v of x는 increasing and concave니까 간단하게 square root of x 하나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high type의 payoff는요. high type은 자기가 xh만큼 일을 하고 ch만큼 일을 해서 돈을 벌고 xh만큼 소비한다. 그때 발생되는 utility는 square root of xh minus ch 나누기 4죠. 자, indifference curve를 우리가 그려주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떤 하나의 constant u바로 놓은 다음에 자, 어디 위에 플레인에 어떤 플레인에 우리가 indifference curve를 그릴 거냐? y축에는 zh 놓고요. 얼만큼 세전소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xh 두죠. 얼만큼 소비할 건지. 자, 그러면 이걸 zh에 관해서 풀어주면 되죠. zh는 그러면은 스퀘어드 xh에다가 마이너스 u바 여기다가 4만큼 곱해준 거네요. 자, 그러니까 y-intercept는 마이너스 4u 이렇게 되죠. 여기서 컨케이브하게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xh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유틸리티가 증가하죠? 당연히 적게 일하고 그만큼 많이 소비할 수 있으면은 즉 요 남동쪽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인디퍼런스 이 유틸리티가 레벨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이 타입 theta h의 indifference curve. 로우 타입은요 똑같죠. 로우 타입은 xl, zl 선택하는데 요거를 이제 2로 나누면은요. 그럼 똑같이 u 바로 맞춘 다음에 이걸 zl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다 똑같은데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니까 y-intercept가 마이너스 2u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만큼 빠르게 x가 증가할수록 z가 증가하는지 그걸 보면은 하이 타입에 비해서 좀 느리게 가요. 느리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u바가 뭘 주어졌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indifference curve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소비자한테 동일한 효용을 주는 C랑 X 간의 그 값이죠. 그걸 전부 다 모아놓은 거죠. 이 레벨 U바가 뭐든 상관없이 indifference curve를 그려주면은 정확하게 한 번 크로싱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딱 한 번 교차해요.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single crossing condition. 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도 이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얘기 안 하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 왜 중요한지 나중에 한번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건 되게 중요한 그 컨디션이거든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오케이. 자, 근데 이런 왜 중요한지 얘기는 할게요. 하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걸로. 이거 왜냐면은 이것까지 가면 너무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싱글 크로싱 컨디션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다. 이 정도만 알고 만약에 내가 이게 왜 중요한 과정인지 더 알고 싶으면 대학원 오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더 안 올지도 모르겠네. 자, 아무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이론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항상 우리가 분석을 할 때에는 비교할 수 있는 레퍼런스 포인트가 필요해요. 이 레퍼런스 포인트로부터 이게 결국 경제 성장이 덜 됐네, 더 많이 됐네. 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부가 각 텍스페이어의 탤런트, 세라를 정확하게 얘가 유형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을 때 원래 정부가 조세를 할 때 갖고 있던 트레이드오프, efficiency랑 equity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그래서 결국 정부가 조세를 어떻게 그 텍스 레이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레퍼런스 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정부가 관찰할 수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세를 매길 텐데 이런 식으로 텍스 시스템을 플랜을 짤 텐데
아, 만약 정보를 관찰할 수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레퍼런스 포인트 또는 벤치마크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정보가 완전할 때에는, 즉 세라에 관해서 정확하게 관찰이 가능할 때에는 어떻게 텍스가 결정되는지, 자, 그걸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텍스를 결정하는 것, 내가 얼만큼 텍스를 매길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는 뭘 결정하는 거랑 똑같냐면은 각각의 여기서 텍스페이어는 내가 만약에 G만큼 돈을 벌었다. 그러면 여기서 소비라는 거는 세이빙을 포함한 모든 소비예요. 그래서 X는 어떻게 결정되냐? Z-T로 결정되거든요. Z-T.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이제 텍스페이어에 이제 우리가 리저랑 컨섬션 다 놓게 되면은 뭐 버짓 컨스트레인트 생각해가지고 유도할 수도 있는데 이 간단한 모형에서는 결국 얼만큼 소비하는지 결정되냐? 내가 버는 세전소득에다가 정부가 뜯어가는 돈 이만큼 결정된다. 그래서 정부가 T를 결정한다는 거는요. 결국 뭐냐? 이 Z는 뭐냐면 각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돈을 벌 건지, 내가 지금 나의 타입별로 내가 고유형의 타입인지 저유형의 타입인지 타입별로 얼만큼 돈을 벌 건지 이거는 얘가 개인이 결정하는 거죠. 즉 T를 결정한다는 것은 얼만큼 세금을 때릴 건지 그걸 결정한다는 것은 X를 결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얘한테 과연 얼마만큼 소비를 하게 해줄까? 얘가 Z만큼의 돈을 벌텐데 내가 세금을 이만큼 뜯어가면은 얘가 결국 X만큼 소비를 하게 되죠. 내가 얘한테 얼마만큼 소비를 하게 만들어줄까? 그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결국 이렇게 집어넣고 X에다가 우리가 Z-T 집어넣고 그러면은 각 개인은요.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의 노동 시간을 결정하죠. Z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거를 Z에 관해서 우리가 maximization 취해주면은요. 그러면 optimal Z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 V prime of Z-T에다가 minus 1 over theta 미분한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리고 아까 Z-T는 뭐냐면 결국에 이 사람이 소비하게 되는 양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래서 얼만큼, 근데 이제 여기서 tax authority의 목적은 뭐냐? 얘는 자신의 얘는 정부니까요. 정부가 이제, 가끔 이제 세수가 부족할 때에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율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이 정부의 목적은, tax authority의 목적은 공리주의,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텍스 시스템은 뭔지. 자, 그러면은 결국에 정부의 목적은 이 각각의 텍스페이어의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키는 거랑 똑같거든요. 즉 얘가 맥스마이즈 하는 거는 정부가 맥스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러면은 결국 요걸 만족하는 X를 선택하는 거. 얘를 과연 얼마만큼 소비하게 만들어주지? 그거는 이 텍스페이어가 이루고자 하는 노동시간, 그 노동시간의 옵티마이제이션으로부터 나오는 이 first order condition, 이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example, v of x가 square root of x일 때, 그쵸? 그 다음에 theta h는 4고, theta l은 2일 때, 그러면은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죠. v prime은 1 over 2 square root of x, 그 다음에 high type 같은 경우는 1 over 4, theta가 4니까. 자, 그러면은 하이 타입은, 얘를 하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소비하게 만들어주지? 아이고, 얘는 4개만큼. 그 다음에 로우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우변만 4에서 2로 바뀌죠. 그러니까 XL은 로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소비하게 만들어주게. 자, 번 거에다가 세금 떼고 얘한테 딱 1만큼의 소비량을 해줄 수 있게. 하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번만큼에다가 세금을 얼만큼 떼냐? 떼고 4개만큼, 이 4만큼 소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정보가 완전할 때 발생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걸 레퍼런스 포인트로 둔 다음에 incomplete information 상황에서, 즉 정부가 세타를 관찰할 수 없을 때 이걸 이제 second bes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타가
앞줄 보고 관찰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관찰할 수 있을 때를 우리가 최선인 상황, first bes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때는 관찰을 할 수가 없죠. 각각의 텍스페이어의 결국 텍스페이어가 전체 몇만 명이든 상관없어요. 그 중에 비율로, 이 베타를 비율로 따지든지 아니면은 각 텍스페이어가 베타의 확률로 하이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어쨌든 각 텍스페이어의 유틸리티 펑션은 동일하고 유형별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비율, 하이 타입은 베타의 비율, 그 다음에 로우 타입은 1 베타의 비율. 그러면 이거의 총합이 결국 이 텍스 어서리티의 이게 결국 이제 소셜 웰페어 펑션이 되는 거죠. 소셜 서플러스 또는 웰페어요. 하이 타입이 ZH만큼 돈을 벌고 그 중에 XH만큼 소비를 하게 될 때 발생되는 surplus. 근데 이 전체 이코노미에서 이런 사람의 비중이 베타. 그 다음에 low 타입이 ZL만큼 돈을 벌고 그 중에 XL만큼 소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발생되는 surplus는 요만큼, utility는 요만큼. 이런 사람들이 1 베타의 비율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average, weighted average가 결국 expected welfare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키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자, 레벨레이션 프레스. 자, 이제 그러면은 정부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W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이 타입은 이만큼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중에 이만큼 소비하게 만들고, 로우 타입은 CL만큼 일을 해서 얘가 XL만큼 소비하게 만들고, 자, 이 알로케이션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키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결국 정부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항상 메커니즘 디자인에서 하는 목적, 이 W 펑션을 극대화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오브젝티브죠. 그러면은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메커니즘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 자, 그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은 메커니즘을 디자인한다는 거는 각 텍스페이어가 나는 요만큼의 자기 그 메시지를 그 디자이너한테, 즉 텍스 어서리티한테 보내는 거죠. 나의 탤런트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보내는 거죠. 이 메시지 스페이스를 디자인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컴 펑션을 디자인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제가 그 뭐랄까 인피니트 디멘셔널 프로블럼이라고 할까? 이게 왜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어떤 펑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x가 뭔지, 요 셋 안에서 내가 x를 하나 선택해서 이거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요 셋 x가 잘 정의가 돼야 돼요.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범위가 어디까지지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메커니즘을 디자인해야 저 웰페어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걸 텍스 어서리티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메시지 스페이스 너무나 많아. 이건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아웃컴 펑션, 이것도 끝이 없어요. 즉, 이 optimal mechanism design, 어떻게 optimal taxation design, 이 프로블럼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셋이 이게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레귤레이션 프린시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달성 여부, 이 정도의 웰페어는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요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만큼의 웰페어를 달성할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 텍스 어서리티가 두 가지 플랜을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테이블 보면은요,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로 나눴죠. 여기서는 타입이 딱 두 가지 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딱 두 개로 나눠요. 여기서 네가 세전소득이 요만큼이다. 그럼 넌 요만큼 소비할 수 있고,
세전소득이 ZL이다? 그러면 너는 XL만큼 나한테 돈을 주고 소비를 할 수 있어. 이 테이블을 보여줘요. 테이블을 보여주고 각 텍스페이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선택하게.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하이 타입은 첫 번째 플랜을 선택하고 그 ZH만큼 일을 해서 XH만큼 소비하게끔, 그 다음에 로우 타입은 두 번째, 이 두 번째를 선택해요. 이런 식으로 separate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 사람들을 이렇게 그 스크리닝 시킨다. 이 스크리닝 프로시저는 왜 이렇게 두 개를 딱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이 메뉴를 보여준 다음에 둘 중에 뭐 선택할래? 하이 타입은 첫 번째 거, 로우 타입은 두 번째 거, 이렇게 선택하게 만들어준다는 그거는 이 레벨레이션 프린시플에 있는데요. 이 레벨레이션 프린시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truthfully 달성 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좀 말이 좀 애매모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truthfully implementable 한다는 게 결국에는 스크리닝 한다는 거거든요. 스크리닝 한다는 게 왜 truthfully implementable이지? 여기서 잘 보면은 이걸 잘 이렇게 디자인을 한 다음에 요 메뉴를 잘 디자인한 다음에 하이 타입은 왼쪽 걸 선택하고 로우 타입은 오른쪽으로 선택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결국 어떤 텍스페이어가 한 명 와가지고 얘가 뭘 선택하는지 보면서 아 얘가 첫 번째 걸 선택했구나 또는 두 번째 걸 선택했구나 이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의 타입을 리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거는 제가 월요일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 내가 이만큼의 웰페어가 주어진 상황에서 달성 가능하다. 이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웰페어가 truthfully implementable 가능하냐 그 여부인데 truthfully implementable 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얘네들을 구분시켜 놔야 돼요. 스크리닝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하이 타입은 하이 타입이라고 리빌하게 만들어야 되고 로우 타입은 로우 타입이라고 리빌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메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 메뉴 중에 뭘 선택하는지 그걸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타입을 여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truthfully implementable 하지 않는다는 거는 로우 타입이든 하이 타입이든 둘 다 하나만 선택할 때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을 보고 나서 얘가 하이 타입이든 로우 타입인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게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